네, 안녕하십니까. 가스클럽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연속적으로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익 실현 욕구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소폭 하락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굵직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고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흐름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거래대금은 24조 3천억, 그러니까 거래대금은 요 근래 들어서 거의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래대금이 유지된 상태에서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가 이어지는 모습이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수가 장중에는 이제 3,185포인트 전후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된 3,140에서 마감이 되었고 우선 외인들 2,700억 정도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가 대규모의 매도를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관에서가 1조 3,600억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받았다는데 기관에서의 매도 규모가 컸다는 부분이 지수의 상승을 눌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는 6,600억이 다시금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는데 프로그램도 역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이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물량보다는 매수가 들어올 물량이 좀 더 많아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시장에서도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냐 여기에 따라서 지수 반등이 더 커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텐데 선물 쪽에서 보게 되면 선물도 마찬가지로 0.69% 하락을 했다가 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가 5,100개 정도 매수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가 3만 계약이 넘던 것이 2만 5천 계약대로 다시금 축소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가 선물에서 매수를 하는 상태에서 소폭의 매도를 축소하는 이 흐름을 더 보여준다 될 경우는 베이시스가 개선될 수가 있다 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금요일날 마감할 때는 마이너스 0.18%로 마감되었지만 이 부분이 마이너스 0.15% 미만으로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약보합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난 한 주를 볼 때 거래소보다 상승이 좀 약했던 부분이 하락 역시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15조로 오히려 소폭 증가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약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도 장중에는 1% 가까운 하락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3,580에서 3,600이라는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등락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라인대를 넘어가려면은 추가적인 뭐 수급이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왔다 갔다 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0.4%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고 중국에서 이제 바이든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경기 부양시에 쓰는 것도 있지만 중국하고의 관계가 그래도 트럼프 때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확산된다 이 부분이 중국 역시도 춘절을 앞둔 상태에서 작년 춘절에서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가 확대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된다는 부분에서는 약간 경계감도 나올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그래서 중국 역시 소폭의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장중에 금요일날 미 선물 지수가 한 0.3에서 0.4% 정도 하락을 선반영했었다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증시는 0.57% 하락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강보합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다 되는데 우선은 추가 부양책에 의해서 통과가 결국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현재는 약간 잡음이 있다 정도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 한 명이 현재 부양책이 너무 많다. 얼마 전에 부양책 했는데도 또 대규모 부양책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텔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상당히 큰 폭의 급락이 떨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인텔 같은 경우는 뭐 단계적으로 40% 정도 상승을 했었고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는 오히려 한 9%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번 주에 애플을 비롯해서 빵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서 애플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는 부분이
애플의 상승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지수 자체를 받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통신, 약간 방어적 성향인데 통신과 빅테크를 중심한 빵 관련주들 이런 쪽에서가 강세를 보인 반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부품, 금융 등 나머지는 전반적인 약세를 보여줬었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소폭 반등해서 끝났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한 22.2불선까지 떨어졌다 됩니다. 그리고 MSCI 코리아인덱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하락을 했던 부분이 좀 있었다 부분에서 역시 좀 하락이 나타났는데 조금 더 하락을 나타내서 2.31%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달러인덱스는 강보합이었고 원달러 환율이 금요일날 1103원이라는 자리에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는데 여기 환율에서는 1105원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더 떨어진다. 이 부분은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환율 쪽에서 빌미가 되느냐 이 부분도 체크를 계속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 보도록 하죠. 미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주간 기준으로는 4.19% 상승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를 보게 되면 미증시 같은 경우 나스닥이 상당히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줬었다는데 실제로 나스닥을 끌고 갔다 이쪽이 우리가 빵이라고 얘기하는 빅테크 종목군들이 주도를 해서 올라왔다 됩니다. 사실 9월 달까지 작년 9월까지의 고가 라인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대표적인 빅테크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먼저 넷플릭스가 실적을 굉장히 잘 나왔다 되고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9월 달에 고가 라인을 넘어간다 되다 보니까 그 외적인 빵 관련주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되면서 미 증시에서 특히 나스닥 지수를 끌고 올라갔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상승을 보여줬던 쪽은 사실 경기 관련된 중소형이라든지 그동안 소외되었던 쪽이 주로 끌고 올라갔던 케이스에서 약간은 바뀐 그림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빵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띄울 거냐 아니면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차익 실현이 떨어질 때 그동안 시장에서 강세 띄었던 쪽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으니까 이쪽에서 받쳐줄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나중에 시장에서 전체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단 자리, 채널 상단 자리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S&P 지수인데 S&P 지수를 보게 되면 S&P 지수는 1.94% 상승을 했다 되죠. 그래서 나스닥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상승했다 되는데 실제로 나스닥에서 시장을 끌고 올라간 빅테크 쪽이 S&P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P 지수 역시 빅테크가 끌고 올라갔다 됩니다. 다만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었던 경기 관련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폭 자체가 나스닥보다는 작은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거고 그래서 상단 추세의 저항은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라든지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가 지금 약 12주가 넘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중반부터 해서 12주라는 기간으로서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롭게 변곡을 만들 거냐 떨어지는 과정이 나타날 거냐 이 부분은 이번 주에도 더 중심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MSCI 코리아인덱스입니다. MSCI 코리아인덱스 같은 경우는 1.72% 상승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MSCI 코리아인덱스를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1월 첫째 주에 워낙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조정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반등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는 2주 동안 제한적인 위아래 박스권 좁은 밴드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그동안 글로벌 시장대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지지난주와 지난주부터는 조금은 약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앞전에 워낙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부 차익 실현이 떨어진 모습과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밸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밸류적인 부분을 볼 때 지금 전 세계 증시 자체가 퍼로 따질 때 20%가 올라왔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원래가 굉장히 고퍼였고 굉장히 밸류가 부담스럽다 이 부분 동의했었는데 글로벌 증시가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강세 구조를 띠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증시가 20%가 넘어간 사상 거의 최대치 한 10년, 20년 동안에 볼 때 제일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는데 우선은 미증시가 2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원래 밸류가 부담이 있다 이 부분 동의했었는데 시장에서 사실 이 부분이
원래 부양책이 앞전에 통과되면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있던 호재는 소멸이 된다. 이 관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개인당 2,000불을 다시금 지급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그게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이슈가 되면서 추가 부양책을 만들었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온다 부분이 또 호재로 인식된 거고 옐런 이제 재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가 이제 더 많은 돈을 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기대치 더 높였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가 23%라는 수치를 나타냈고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이쪽도 역대 최대 수준의 거의 밸류를 현재는 나타내주고 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는 국내도 이제 15% 수준 정도 올라갔다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하면 여전히 비싸지 않은 편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전히 좀 밸류가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15%라는 밸류 자체가 사실 지난 10년 동안 거의 반영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서 얼만큼 이 부분을 인정해주고 소화를 해주는 과정을 나타내 줄 거냐 이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다 비싸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 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실적이 사실 4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 이번 주 국내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실적 같은 경우는 이미 약간 지나간 부분이고 실제로는 이제 1분기부터 올해 1분기 실적은 4월 달에 발표되니까 이때부터 실적이 올해 추가적인 국내 증시 밸류가 정당하냐 이 부분을 나타낼 텐데 사실 이 부분은 2월 빨라야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가 돼야지 윤곽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에 우선 시장에서 주가 상승하는 부분이 기대치가 더 높게 형성이 되면서 이런 밸류가 나타났다 정도는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우선은 지수 자체가 종합주가지수를 0.64% 하락을 했고 코스닥 약보합을 했죠. 근데 대형 쪽에서 0.8% 하락을 하고 중형이 0.2% 상승을 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형 쪽에서는 약보합이 됐죠. 앞전에 제가 시장에서 국내 자산 가치라든지 밸류를 논할 때 대형 지수가 원래는 가장 밸류가 쌌던 쪽이었었는데 이쪽에 많이 올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래소에 있는 중소형 이런 쪽에서가 밸류가 더 싸진 그런 케이스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업종별로 좀 사실 세분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배열산다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차익 실현 욕구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하락한 쪽을 먼저 보게 되면 하락 쪽에 이제 IT 쪽도 마찬가지고 금융, 자동차, 철강 이런 쪽에서 주로 하락을 했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이쪽은 수출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었던 시총 상위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융 쪽에서는 사실 시장에서 약간 소외를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경기 관련된 쪽이 많이 약세를 띄었다. 우선 이렇게 나타나고 강세를 띄었다는 쪽이 우선 의료업종이 상당히 강하다. 이제 국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자체가 어느 정도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이런 부분에서 의료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던 쪽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강세를 띄었던 쪽에서 가장 강세를 띄었던 쪽이 사실 서비스 쪽인데 서비스 쪽에서는 우선은 빵 관련된 시장에서의 기업들이 미국 증시를 끌고 간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확연하게 8월달 고가를 만들고 소외를 받았던 쪽이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가 됩니다.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그리고 게임 이런 쪽에서가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중국의 텐센트가 국내 또는 미국에 있는 게임 회사를 인수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게임 회사들도 강세를 띄게 되고 그럼 텐센트가 국내 게임사를 인수한다 그러면 그동안 국내 서비스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쪽에서 규제를 하던 부분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컨텐츠라든지 그쪽까지도 다 상승을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 방어주 성향 이쪽에서는 역시 약세를 띄었다 되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강세를 띄었다가 될 때 시장이 그동안 상승 자체를 IT와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뭐 경기 관련된 소재, 산업재 이런 쪽에 끌고 가다가 지난주 그동안 못 올라갔었던 의류라든지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게임 그리고 컨텐츠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순환을 계속해서 도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우선은 삼성 SDI에 대해서 매수가 많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 SDI가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쪽에서 이제 완성차 쪽에서가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괜찮은데
배터리를 이제 공급받는 입장에서 손실이 나게 될 경우 또 문제가 발생될 경우 배터리사에다가 그 피해액을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시장에서 언급 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실적이 잘 나왔다 되면서 거기다 우려가 완화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삼성 SDI를 주축으로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인터넷,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쪽이 미국의 빵 관련된 주식들의 강세에 더불어서 동반 매수 역시 들어왔다 됩니다. NC소프트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부분에서 녹십자 이런 것도 움직였고 그리고 면세점이라든지 빅히트라든지 중국 관련된 뭐 면세점 컨텐츠 이런 쪽도 역시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그럼 매도는 역시 또 어디냐? 삼성전자 이쪽에서가 매도 꾸준히 이어졌다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왜 계속해서 매도를 하냐? 이 부분을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현지 구간에서 지분을 더 늘리려면 지분을 늘릴 만큼의 해지성이 필요하다 된다. 현재는 그게 없다가 되니까 많이 올라간 만큼 차익 실험 꾸준히 이어진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같은 많이 올라간 쪽이죠. 자동차 쪽에서 역시 차익 실험 떨어졌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면서 현대차 그룹, LG 그룹 이쪽에서가 차익 실험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정유라든지 철강이나 이런 쪽까지도 전반적인 차익 실험 욕구가 발생되었다 됩니다. 자, 그다음 기관인데 기관에서 수급은 역시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빅히트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두산 피어스, 그리고 호텔신라 이런 쪽으로 매수 들어왔다 되죠. 그러니까 역시 비슷한 논리로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반면 매도를 보면 매도회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5,600억이라는 매도를 했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가 굉장히 크게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하이닉스 역시 매도를 많이 했다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마찬가지로 모비스 같은 자동차 쪽에 대해서도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되죠. 자,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면 우선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도는 없었다. 외인들이 한 500억 정도 매수했으니까 매도는 없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주간 기준으로는 매도를 했다, 매수를 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했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프로그램 따라서 움직였다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은 뭐 여전히 보험이나 연기금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강하게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났었다 되고 그 이후로 또 프로그램 매수가 축소되고 매도가 나온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상승이 제한되거나 소폭의 하락이 떨어졌다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개인과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지수가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내느냐 조정을 보이느냐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개인들이 소폭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 좀 샀다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제 연기금이 코스닥에 대한 지분을 늘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공매도를 연장해야 된다. 이런 쪽도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3번 쪽에서 외국인과 동반 매도가 소폭 나타났다 되겠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지난 한 주에 월요일날 하락을 하고 화수목 급등을 하고 금요일날 소폭 하락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1.7%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나 코스닥 다 비슷하다 되는데 중성 쪽에서가 강한 흐름이 좀 더 두드러졌다 됩니다. 상대적으로 못 오른 그런 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강세를 띄었다 쪽은 역시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가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할 때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실적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하거나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된 쪽이 사실 자동차가 대표적인데 이쪽을 저가 매수를 했어야지 좀 좋은 케이스였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됐다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던 케이스였는데 우선은 자동차 쪽이 지난주에도 상승이 역시 굉장히 강했다 되죠. 그 다음에 건설 그리고 항공주도 강세를 띄었고요. 그다음 서비스, 인터넷이나 게임 그리고 뭐 에너지 화학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순수화 그리고 의류 쪽 이런 쪽이 강세에 띄었다 됩니다. 반면에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일부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산업재 이런 쪽에서는 약세를 띄었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하락은 금융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되죠. 그 다음에 방어주 성향, 제약 이런 쪽에서는 약세가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사실 어닝 시즌 이것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중요한 굵직한 이벤트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없고 내일 이제 국내에서의 4분기 GDP 성장률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현대차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장이 화요일날 끝나니까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AMD라든지 이 부분은 국내 수요일날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이때 수요일 날이 또 하필이면 국내 삼성전자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특별 배당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 이 부분은 새롭게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워낙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수요일 날 작용을 한다가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여러 대표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끝나고 나면은 미 연준에서의 회의가 있는데 이게 국내 증시에도 목요일 날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장 마감한 이후에 애플이나 테슬라, 페이스북과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는 결국은 미 증시에서의 중요 실적들 그리고 연준 회의 그리고 국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표 기업들이 수요일과 목요일 날 굉장히 큰 영향을 국내 증시에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실적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미국에서의 중요 이벤트, 그리고 미국의 중요 대표 기업들의 실적 이게 국내 증시 수요일과 목요일 날 굉장히 좀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요일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화, 수, 목 이렇게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한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도하면은 우선은 왼쪽에 있는 게 주봉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일봉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국내 증시가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난 다음 실질적으로 상승을 앞전환했을 때 약 11주에서 12주 상승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치고 또 조정 거친 게 약 11주에서 12주 동안 왔다 갔다 거의 비슷하게 많이 올라갈 만큼 급등을 한 만큼 순고를 조정 많이 했다 되죠. 그러고 나서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되겠죠? 지난주 고가 3,266포인트를 만들 때가 역시 12주.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지난주에 밑자리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는 가파른 상승 그리고 나서 윗꼬리에 달면서 고가를 우선 만들었다. 그러면 국내 증시가 이번 주가 1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넘어가는 구조가 못 만들어진다면 1월 고점은 이미 나왔다 됩니다. 그래서 1월 고점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기간 조정 형태로 갈 거냐 차익실을 좀 더 떨어질 거냐 이 부분인데 일봉사에서 보게 되면 일봉사에서 현재는 박스권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국내 증시가 지지난주 5거래 동안에 한 2% 정도 빠졌다가 그 지난주에 1.7% 상승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상단과 하단이 3,015에서 3,165포인트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넘어간다 되면은 넘어갔다 어차피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중간에 내려온다 해서 지지를 받고 위로 갈 거냐 더 내려올 거냐는 3,090포인트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환율도 따져야 되고 미국에서 이벤트도 따져야 되고 국내와 해외 미국에서의 기업들 워낙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느냐 이 부분도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까다로운 시장이라서 지난주 저점을 잡고 일부 넘어오면 좀 더 편한 자리인데 그게 안 됐다면 약간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관망도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쪽이라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런 미국에서의 대표 기업이라든지 국내 대표 기업 이런 쪽과 상관이 없는 쪽 이런 쪽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주봉사에서는 지금 이제 코스닥은 좀 가파르게 먼저 시세 뽑고 조정을 겪고 상승을 하고 거래소보다는 상승폭이 약하다. 이 부분 동일한데 하단 자리 때는 지지를 했던 그림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인 강세가 이제 아무래도 어닝 시즌에서 회피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가 주봉사에서 나타난 것이고 반대로 일봉사에서 보게 되면은 추세 라인 때를 한번 깨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라인 때 올라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라인 때 올라가려면 직전의 고가를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직전의 고가를 넘어가려면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강하게 나와줘야 된다.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모멘텀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도 이번 주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 본격적인 어느 시즌과 연준회의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있다 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포트를 잡는 것이 1월 말에서 2월 초 보고 잡겠다라는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는 뭐 순환이 돈다 이 정도 케이스였는데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움직여야 될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 지수 박스권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3,090이라는 자리대를 위에 안 내려온 게 더 좋은데 만약 이 자리대 왔을 때 환율을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1,110원을 많이 넘어갔다 하면
코스피 지수에서 박스권 중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되고 현재는 수급 자체가 개인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쪽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됩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와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오면 세다 이 부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 여부인데 미증시에서 인텔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도 굉장히 세다라는 관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국내에서도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여전히 중요하다 되는데 환율이 중요 가격이 1103원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라인 위에서 왔는데 1110원을 넘어가느냐가 사실 연준회의 전후로 나타나느냐 이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체적인 업종 순환은 거의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고 이제 못 나온 것도 다 어느 정도 돌았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못 나온 게 중성하고 코스닥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못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종목별 장세가 연결되느냐 이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은 사실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이미 과거의 실적이었고 이미 어느 정도 실적이 늘 약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실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 자체를 발표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 올해 좋아라고 얘기하는 기업이 훨씬 더 좋은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만만한 시장 아닐 겁니다. 뭐 지난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아무래도 해외적인 변수라든지 이런저런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